네, 기출회전 6강 2015년 8급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저번 주처럼 8급은 좀 자세하게, 9급은 좀 가볍게, 짧게 하도록 할게요. 자, 8급 1번 외래어표기법. 이게 국회직의 외래어표기법이다 이런 걸 보여주듯,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일행직에서 주로 다루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외래어들보다는 좀 특이하게 꼼꼼하게 규정 예시를 봤나? 이런 걸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맞게 표기된 낱말로만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했고, 정답은 2번이었어요. 여기서 도스토옙스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장난치는데, 실제 수업할 때. 그래서 제 어문 규정 마스터에 보면 외래어 표기법에 있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프린트 볼 때 이런 단어까지 넣어야 돼요, 좀 더 줄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했을 때에도 저는 국회직 생각하면 많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문 규정 마스터에 사실은 국회직을 커버할 만한 그런 국립국어원 예시를 다 넣어서 분량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문 규정 마스터가. 자, 그래서 여기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플래쉬시, 이건 중요하죠. 이거 일행직에 나온 적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로브스터, 이거는 바닷가재. 자, 이거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모두 돼요. 랍스터도 되죠. 그 다음에 부저가 아니라 버저, 그죠? 그 다음, 자, 콘사이즈예요, 스예요? 콘사이스. 그 다음에, 자, 스프링 쿨러 아니다. 막 시원해질 것 같냐? 막 농담했잖아요. 막 물 돌아가고 그러니까 쿨러야? 막 이러면서 클러예요.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했어요. 컨셉, 막 이러는데 콘셉트다. 그쵸? 그래서 굉장히 된장 냄새 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앙코르 했다고. 그쵸? 자, 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액션. 자, 그 다음, 타깃, 심포지, 이거는 이미 일행직에 기출됐었던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루트에서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카펫 플루트. 여러분, 이거 같은 조항 예신 거 아시죠? 이거를 받쳐 적을래, 펼쳐 적을래의 조항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외울 때 제가 어떤 팁 드렸었어요? 발음 기호를 제시하지 않는다, 외래어 표기법은. 그래서 발음 기호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할지 외워봤자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자주 봐서 테스트판을 자주 돌려가지고 익숙해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네트, 베트, 티베트 기억나요? 예, 그러면서 지금 피식피식 웃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 네트, 이거를 처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처음 보는 게 이 동영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동영상을 먼저 연 다음에 이 동영상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자, 근데 외래어 표기법 외울 때 유치하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네트, 베트, 티베트, 스카우트 이렇게 했잖아요. 케이크, 그쵸? 그러면서 플루트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2번. 자, 다음 중 여러분들 왜 저 부끄러워해요? 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는데, 그죠? 내가 널 듣고는 있는데 부끄럽다, 뭐 이런 표정하고 있네. 자, 2번. 다음 중 발음 표기가 옳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그 틀린 거 하나만 있어도 지워야 되는 거죠. 틀린 것만 체크해 볼게요. 자, 얘는 다 맞고, 2번 뭐가 틀렸나요? 여러분 뭐 해버렸어요? 유음어 해버렸네. 이거 삼음절 한자어 2 플러스 1의 구성. 이건 유음어의 예외죠. 그래서 의견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얄지, 리을 비읍의 대표음 리을,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다가 원칙이고 모두 될까요? 어이게도 되지만 어쨌든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글이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음을 안 해놨네. 자, 첨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안 하는 것도 허용되죠. 근데 그때도 뭐는 해줘야 돼요? 연음은 적어줘야죠. 요렇게 하면 초성 이음은 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끊어서 휴지를 넣어서 읽을 것도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거 2개. 자, 그 다음에 뚫레. 이거는 자, 울림소리 사이에 히읗이 꼈을 때 히읗은 어떻게 된다? 히읗은 탈락되죠. 그러면 리을과 니은이 마주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니은이 무슨 화? 유마. 자, 그 다음 3번. 다음 중 문장 구조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그러면 일단 큰 분류로 호시냐, 겹이냐 나누고, 그 다음 분류가 뭐예요? 겹 중에서 겹이, 자, 안은 안긴이냐 아니면 이어지느냐, 요렇게죠. 그 다음에 종류. 만약에 다 안겼다면 무슨 절이냐, 그리고 만약에 다 이어졌다면 얘네들의 앞절 뒷절의 관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발문을 보면 그것의 연관 이론, 판단 기준 이런 게 이렇게 소환이 돼야 돼. 이런 게 소환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비가 그치면 끊고, 자, 빗금. 이비가 그치면 끊고. 자, 그러면 이어진이죠. 겹에 이어진. 하는 김에 겹에 이어진에
이비가 그치면이죠. 그러면은 종속적이에요, 대등해요? 자, 그러면 대등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 이어진 문장 어떻게 구별하자 그랬죠? 도치해보자 그랬죠, 도치. 자, 근데 가정된 경우, 그쵸? 요럴 때에는 어때요? 이비가 그치면, 이거는 뒤집으면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해볼까요? 날씨가 더워지면 이비가 그친다. 그쵸? 이상하죠? 다른 의도이자 말도 안 되는 문장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된 문장이자 이어진 문장이자 어떻게? 종속적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그는 고향에 가더라도 끊고. 그는 고향에 가더라도. 자,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이어진이죠. 자, 그러면 대등입니까? 종속입니까? 자, 그러면 그는 고향에 간다. 그렇더라도 큰 집에 들르지 않는다. 요거죠. 그러면 뒤집어서 그는 큰 집에 들르더라도 고향에 가지 않는다. 말이 돼야 한대요. 자, 여러분 요걸 그냥 뒀을 때는 큰 집이 어디에 있다는 게 추론이 돼요. 고향이 있는데 안 들르는 거지. 근데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큰 집에 가더라도 그죠? 큰 집에 들르지 않더라도 고향에 간다. 이제 이상한 의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뒤집었을 때 말이 안 되거나 말이 왜곡이 되는 종속. 자, 그 다음에 3번. 내일은 바람이 불고 끊고. 자, 이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부는 거랑 비가 오는 거랑 두 개 다 참이죠. 뒤집어도 되죠. 선후의 순서가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대등 연결. 자, 그러면 이 세 개만 보면 뭐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 3번이 답인가? 이럴 수 있는데 절대로 여기서 결정하면 안 돼요. 왜? 뭐가 나올지 몰라. 아는 안길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 더 봐야 돼요. 4번. 형은 동생이 한 잘못을 감싸주었죠. 그쵸? 자, 그럼 이건 무슨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그럼 그럼 4번이구나. 1, 2, 3이 이어지니 4번이구나 이럴래요? 5번이 호시면 어쩔 거야. 그쵸? 자,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5번. 어떤 일이 생겨도 이어진이죠. 그쵸? 자, 그래서 혼자 다른 게 뭐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표준어 규정이에요. 여기서도 자, 외울 때 막 쿵덕쿵 누가 외우냐고. 그쵸? 예, 근데 군의국어원 예시엔 또 있고 하니까. 그럼 이럴 때에는 자, 1번의 첫 단어죠. 보자마자 헐 이러고 막 좌절. 그리고 막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시험 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가 모르면 남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여기서 이제 맞는 걸로만 묶인 거 찾기잖아요. 그럼 물음표인 거에 집중하지 말고 빨리 내가 명확히 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틀린 것만 고치면 2번의 풋소. 이거는 제가 뜻도 해설을 해드렸어요. 여름에 막 생풀 먹고 기운을 못 써서 노동력이 없는 소, 막 이렇게. 자, 풋소. 풀소에서 풋소가 된 거예요. 리을이 디귿돼가지고. 자, 풋소, 디귿소예요. 원래 풀이었는데 디귿됐다. 자, 그 다음에 틈틈이. 여러분, 명사 첩어죠. 명사 첩어 뒤에는 부사 파생전미사 히를 써요. 이를 써요. 이를 쓰죠. 자, 그래서 명사, 부사 파생으로 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통 내기, 행내기는 표준어가 아니다. 보통 내기. 자, 그 다음에 구두쭈걱. 구두쭈걱이 되니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구두쭈걱. 그러니까 사이시옷. 나머지는 다 표준어다. 그리고 여러분 표준어 규정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뭐였어요? 표준어 규정에 있는 고유어들 뜻 같은 거 그런 거 공부하시라고 제가 카페에도 그리고 현장에서도 틈틈이 그 규정 안에 있는 낯선 어휘 뜻 드렸죠. 카페에도 올라와 있어요. 자, 못 찾겠대. 카페 검색창이 있어요. 카페 내부에. 카페가 외래 표기번호 저도 알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카페 안에 들어가. 그럼 들어가면은 이렇게 메뉴 있죠. 메뉴 밑에 검색창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낯선이라고만 쳐도 걔가 나와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에 보면 다음 특성을 가진 어휘관계. 여러분 어휘관계 하면 이론을 이걸 불러와야 돼요. 자, 뭐 동음 이의 관계, 그리고 또 뭐 다의 관계, 동의, 유의, 반의, 뭐 상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딱 이론 개념으로 끌어와서 그럼 보기에서 설명하는 거 상호 배타적 밑줄. 그럼 일단 무슨 관계네? 반의 관계인데 반의 관계 중에서도 여러분 반의 관계에 별표를 쳤었어요. 이론 공부할 때. 왜일까? 반의 관계에는 밑에 하위 종류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상보반이요, 정도반이요, 그리고 뭐 방향반이요 라고 해서 적어볼까요? 자,
상보반이요. 상보반이요. 그 다음에 정도반이요. 그 다음에 자 방향반이요. 물론 개념어는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상보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겹치는 구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단어가. 그러니까 둘 다 참이 되거나 둘 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볼까요?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쪽에 긍정이다. 둘 중 하나는 선택하게 되어 있다.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왜? 정도성이 아니니까. 그쵸? 극단적인 거니까. 중간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비교 표현 불가, 정도부사 수식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여기 안 나온 특징인데 중간항이 없다. 또 추가해 줄까요, 보기에? 지금 여기 이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상보반이어예요. 상보반이어의 특징 추가하겠습니다. 중간에 항이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교과서에서 제시한 예시죠. 그래서 남자, 여자는 인간이면 둘 중 하나 하고 둘 다 참일 수 없고 둘 다 부정할 수 없으면 중간항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정도반이어거나 방향반이어인데 정도반이어는 그야말로 정도성이에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그럼 뭐가 있어요, 항상?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무슨 항이 있어요? 중간항이 얘는 있죠. 정도성은. 중간항이 있죠. 둘 다 부정할 수 있어요. 그죠? 둘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중간 어정쩡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방향반이어는 서로를 성립시켜요. 그래서 상대적인 반이어라는 말도 해요. 서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위가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비교적 뭐가 있어야지 위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래요. 상대적 아래가 있어야 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속이 있어야 뭐도 있어요? 겉도 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는 서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 자, 그래서 그냥 남자, 여자는 어휘만 건조하게 생각해줘요. 자, 그거는 갑자기 막 바이러스 오더라도 여자가 싹 죽어도 남자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아내는 여자라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함? 남편 필요하죠. 남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함? 아내가 필요함. 그래서 저는 여자일 수 있는데 아내는 못된 상태 뭐 이런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여자, 남자 비슷하게 느껴지겠지만 반이어 종류가 달라.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되려면 혼자 부모 될 수 있어요? 뭐 있어야 돼요? 자식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뭐다? 방향반이에요. 꼭 위아래 겉속만 되는 게 아니야. 위아래라는 예시를 보고 정말 동서남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건 서로 둘 다 있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부모, 자식, 아내, 남편 이런 식으로. 스승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제자 이런 거. 자, 그래서 딱 몇 개 단어만 알다 보니까 이게 대입이 안 된 거예요. 알던 사람들도 심지어. 그리고 2015년에는 2015년 기출이잖아요. 2015년 기본서에는 반이어 하위 분류가 없는 교재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해에 근처 바로 전 수능과 모의평가 EBS에 반이어 하위 분류가 나왔어요. EBS에 있었어.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 냈거든요. 모의고사에 내고 수업을 했었어요. 물론 예시 단어는 몇 개는 겹치고 몇 개는 달랐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처음 마주했을 때 아예 반이어에 이런 하위 분류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사람과 알았던 사람은 약간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계속 봐야 되는, 여러분들 말고 강사가 봐야 되는 이유도 이제 분명 있는 거죠. 공무원 기본서를 보고 내주는 게 아니니까 그들이 뭐 노량진에 있는 서점에서 문제 내나요? 그건 아니니까요. 그죠? 자, 보죠. 남성, 여성 맞죠? 상보반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만 빼고 남성, 여성 알다 모르다 이건 상보반이어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알다 모르다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갈려요. 알다 모르다를 정도반이어로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런 걸로는 어차피 정답이 바뀌지 않거든요. 왜? 명백히 모인 애가 있어. 명백히 정도반이어인 애가 있기 때문에 요 알다 모르다는 상보로 보는 관점과 무슨 관점이 둘 다 있다. 정도로 보는 관점이 있다. 명확히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쵸? 그러면서 알긴 아는데 확실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 그럼 모르는 거지.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은 한쪽으로 사실은 안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상보반이어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해설은 그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정도반이어. 그 다음에 2번. 자, 이 두 개. 높다, 낮다, 밝다, 어둡다는 중간이 있죠. 중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향반이요. 가다 오다. 가다 오다는 방향반이에요. 교과서 어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 3번은 다 중간항이 없고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다 방향반이에요. 아래, 위, 부모, 자식. 주다. 줬다면 뭐가 성립됨? 줬다는 건 그쪽이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거는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가 전제가 된다. 서로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정도반이요. 중간항이 있다. 그리고 맞다 틀리다는 뭘로 본다? 상보반이어로 본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유형의 잘못을 범한 문장은 국어는 앞뒤 문맥을 통하여 성분 호응 밑줄 성분 호응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성분 생략이 자유롭습니다. 성분 생략 밑줄. 자, 그러면 호응이 되기만 하면 생략이 자유롭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이러한 성분 생략이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실종 네모 성분 실종 이 얘기 뭐예요? 생략하면 안 되는 애가 없어졌다는 거죠. 생략하면 안 되는 애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비문을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자, 성분 생략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이 위험한 점도 있다. 이런 글입니다. 그럼 여러분 1번부터 5번에서 뭘 고르면 돼요? 성분 실종이요. 그러니까 생략하면 안 되는 걸 생략한 걸 골라주면 되죠. 근데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움직여. 그냥 잘못된 문장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번부터 5번이 다 잘못된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인이 성분 실종이 아니라 다른 원인들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만 성분 실종이고 나머지가 다 중의문이나 뭐 중첩이라거나 아니면 높임법 오류일 수도 있고 맞춤법 오류나 띄어쓰기 오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한 바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분 실종만 생각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성분 실종 보려면 끊어 읽기 해야 돼요. 그래야 서술어마다 반드시 필요한 걸 따질 수가 있어요. 학문은 따지고 의심스럽게 보고 끊고 다시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무엇은? 학문은요. 자, 그래서 1번. 자, 뭘 잘못했을까요? 학문은 따지고 의심스럽게 보고 다시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된다. 출발해야 한다의 주어는 학문은이에요. 자, 그러면 학문은 출발해야 해요. 어디에서 출발해야 해요? 따지고 의심스럽게 보고 다시 검토하는 데에서. 멀쩡해 보여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따지고 의심스럽게 보고 따지고 의심스럽게 보고 다시 검토하는 이 대를 꾸미는 거야. 맞죠? 괄호 쳐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검토할 거냐. 여기 있는 거 다 타동사잖아. 타동사는 뭘 필요로 해요? 목적어요. 자, 지금 괄호친 문장 안에 있는 모든 서술어에 목적어가 없어요. 학문은 무엇을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학문이지. 그쵸? 학문은 학문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던 거지 무엇을 넣었어야 되는 애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 결과를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들어가야 돼요. 맥락 보세요.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에 밑줄 그어주세요. 뭐뭐 한다고 해서라고 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고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뭐뭐 한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부사 아무리는 없지만 뭐뭐 한다 해도에 제일 어울리는 부사가 아무리거든요. 아무리 어떠저떠 하다 해도 뭐뭐저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지. 자, 그래서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토익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은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응시하실 분이죠. 그러면 원서를 접수해요, 제출해요? 자, 학생은 제출하고 누가 받아요? 학교가 받지. 그러면 받는 게 접수잖아요. 받을 수. 그래서 응시하실 분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자, 접수가 아니라 제출. 받는 쪽이 접수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솜이의 여름방학 숙제로 제출한 그림은 다솜이의 여름방학 숙제로 제출한 그림은 특이했다. 다솜이가 제출했죠. 제출하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재원이와 철현이는 지난달에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했어요. 멀쩡한데?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요 구조 보세요. 이거는 중의문이에요. 왜? 둘이 각각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둘이 함께 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와가, 이 와가 단어 접속일지 문장 접속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어 접속이면 함께 간 거고, 문장 접속이면 두 개의 사건을 묶어서 얘기한 거죠. 각각 갔으면 문장 접속, 함께 갔으면 단어 접속. 중의문 5번은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설명을 반영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자, 그러면 또 엄청 막 시간도 없고 글자도 많고 마음은 급하니까 막 건방을 떨기 시작해서 뭐예요? 얘 안 읽어. 그래, 띄어쓰기 틀린 거 찾으라 이거지?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여러분, 띄어쓰기 다 틀렸을 수도 있어. 그쵸? 근데 원하는 방식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행직이랑 국회직의 다른 점이 뭔가요? 보니까 훨씬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죠. 그쵸? 그리고 어찌 보면 되게 친절하게 이론을 제시해 주는 것 같지만 근데 그거를 또 읽지 않으면 실수할 확률이 높죠. 예, 집중력이 더 필요하고. 그죠? 자, 근데 사실 지금 국가직 시험 문제나 지방직 시험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 한 5년 전 문제랑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문법 쪽이. 어때요, 요즘엔? 단순히 외웠나 안 외웠나?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조항을 이해했느냐? 혹은 아니면 이론적 원리를 이해했느냐? 이런 걸 측정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왜? 문항수를 줄였거든. 전체 문항수 말고요. 문법 문항수를 줄였단 말이에요. 문법과 규정 문항수를 줄이면 적은 문제로 그냥 무조건 어렵게 치사하게 가냐. 이해했나?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간다면 국회직이 극단인 거죠. 국회직보다 조금 덜한 게 교행직이고요.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은 그쪽을 지향한다고 봐야 돼. 그쵸? 자, 그러면 7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띄어쓰기가 무슨 띄어쓰기인가?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을 접사라 한다. 접사, 밑줄. 접두사는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서 기능을 하는데 일부 접두사의 경우 관형사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관형사는 띄어쓰고 접두사는 붙여 쓴다. 여기 밑줄. 접두사는 붙여 쓰고 관형사는 띄어쓰고. 자, 그러면 자, 뒤에 1번에 친절하게 그래도 밑줄을 줬어요.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접사냐? 관형사냐와 관련된 선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 없는 선지도 있어. 뭐예요? 그쵸? 먹을 만큼이나 귤등 같은 것도 만큼이란 접사 없잖아요. 접사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쵸? 그 다음에 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4번, 5번 말고 아까 전에 앞에 나온 설명은 무엇이 좀 쟁점?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구나가 새 띄우고 새가 관형사죠. 헌, 새, 그쵸? 요거 관형사 띄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강추위, 강이라는 접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웃돈. 여러분 이거 자, 우리가 프리미엄의 수나어를 웃돈이라고 하죠. 자, 아랫돈이 사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합성어가 아니라 뭘로 보고 위아래가 같이 등대되지 않으면 파생어다. 그래서 웃으로 가는 거죠. 위아래가 같이 있으면 뭘로 보고 합성어로 보고 위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쭉쭉 강추위 강 뜻 웃. 그 다음에 만큼은 의존명사. 왜? 만큼이 조사만큼도 있어요. 너만큼. 근데 앞에 그건 체언이 오고 얘 앞에 뭐 왔어요? 용언. 그러니까 만큼 의존명사. 그 다음에 등, 열거 뒤에 오는 의존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죠. 등 떼야죠. 등 떼야 되고 먹을 만큼도 떼야 돼. 근데 잘못은 잘못인데 뭐 때문이 아니야. 보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8번에 다음 글을 참고할 때 동일한 단어 형성법. 자, 그러면 단일어냐 복합어냐. 그 다음에 복합어 속에서는 뭐다? 복합어 중에 합성어냐 파생어냐 요거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단일어, 복합어, 그 다음에 합성어, 파생어 요렇게 여기까지 보여줬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여줬다는 건 통사적 합성, 비통사적 합성이나 접두파생, 전미파생 혹은 아니면 한정적인 접사나 지배적 접사까지 묻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몇 개의 논란 단어가 껴있어서 빠르게 아예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할게요.
몹시, 단일어. 새빨 같아, 새. 셋이, 셋쉿. 접두사죠? 세개 관련된 강조. 높고 푸르다. 그죠? 비통사적 합성어. 돌아가시다. 그죠?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먹다의 먹이. 명사 파생어. 이때 명사 파생 전미사 이. 그 다음에 놀이개. 자, 놀이개의 개. 전미사. 그죠? 자, 그 다음에 찌개. 이게 놀란 단어. 찌개 별표. 자, 그 다음에 검고 푸르다에 고 빠졌으니 비통사적 합성어. 자, 여러분 여기서 찌개 얘기할게요. 찌개는 지금 현재 표준국어 대사전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는 단일어로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 개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을까요? 찌다요. 찌다. 푹푹 쪄. 할 때 찌다. 음식할 때 볶고 찌고 이때 실제 찌다에서 온 게 맞아요. 근데 찌는 도구예요? 찐 결과물이에요? 찐 결과물이죠. 찌개는. 찐 결과물인 거예요. 근데 현대국어의 전미사에는 도구로서의 개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과물의 의미로서의 전미사 개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로 개를 쓴 것은 예전에 고어의 접사라는 거지.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국어원 쪽에서는 현존하지 않는 접사는 희귀접사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단일어로 보고, 그리고 이게 교과서 기준이라면 뭐라고 볼 소지가 있어요? 파생어다. 어쨌든 옛날에 파생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교과서 입장에선 파생어.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에선 단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잡아먹다 잡아 끊고 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지우개. 이거는 도구잖아요. 보세요. 놀이개나 지우개 이런 거 둘 다 도구예요. 장신구. 어떤, 그 다음에 지우개, 지우는 물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놀이, 명사 파생 전미사. 그 다음에 참게 할 때 참. 이게 접두사예요. 진짜의, 좋은, 이런 뜻을 가졌죠. 자, 그 다음에 휘두르다 할 때 휘. 마구란 뜻이에요. 휘다 아니에요. 마구라는 접두사 휘예요. 자, 그 다음에 기와집, 기와. 집, 통사적 합성어. 참답다 할 때 답다. 이게 뭐예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그 다음에 슬기롭다의 롭다도 뭐예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그래서 형용사 파생된 거죠. 참답다, 슬기롭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일한 단어 형성법은 군식구의 군, 덧붙은, 접두사, 파생어, 끝내, 내, 겨우내, 가을내, 끝내. 이렇게. 겨우내, 가을내, 끝내. 네, 전미사. 정답다의 답다, 형용사 파생 전미사. 애호박의 애, 어린이라는 접두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파생어. 9번. 자, 9번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풀이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보겠습니다. 글을 잘 짓는 자는 이거 읽고 지금 다 풀고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줄 한 줄 다 읽기에는 너무 여러분 수업 지루해져요. 그래서 조건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글 짓는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해요. 비유컨대 뾰족가루. 비유컨대. 그 다음에 유추를 하고 있죠. 유추. 이런 거 유추라고 해요. 그래서 운율에 맞추어 읊고 멋진 표현으로 빛을 내는 것은 진과 북을 흘리고 깃발을 휘날리는 것. 그럼 여러분 그것과 같았어요. 그러면 진짜 의미 앞에 있죠. 운율부터 멋진 표현까지 밑줄. 그래서 빛을 낸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에 뭐 하는 거죠? 이건 표현이죠. 표현. 수사법이에요. 수사법. 그 다음에 그 뒤에서도 조건 더 없나 볼게요. 문구 앞뒤에 조응, 비유, 억양반복, 그리고 주제를 소화해서 마무리, 함축을 귀하게 여기는 거, 여운을 남기는 거 다 다른 유추. 그럼 글을 짓는 단계를 모두 다 유추했어요. 근데 그 중에 밑줄은 바로 앞에 있었죠? 그럼 뭐다? 수식이에요. 문장을 형식적으로 표현력 좋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선지, 답은 2번. 표현, 밑줄.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접속부사 문제입니다. 그때 접속부사 문제들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실제 어렵다라고 말은 하면서 접속부사의 실제 기능 숙지를 안 해요. 귀찮은 거지. 그러면 딱 요 정도만 알아. 순접, 역접 이렇게 두 개만 알아.
그러면 이어지나 반대되나 그것밖에 모르면 굉장히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순접에도 되게 다양한 순접이 있어요. 대등하게 병렬되냐 아니면 인과로 이어받냐. 그쵸? 그 외에도 많은 게 있고 또 역접도 전환을 하면서 역접하냐 아니면 동일쟁점에 대해서 역접하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제일 나쁜 건 선지에 있는 걸 던져놓고 앞뒤로 읽어보며 자연스러운데? 어색한데?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빈칸을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문장 뒷문장 앞문장 뒷문장 읽으면서 자꾸 매끄러운지를 보는데 여기서 촉감이 느껴집니까? 종이에서?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빈칸에 뭔가를 밑에 있는 걸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순수하게 이건 지금 빈칸이 3개잖아요. 그럼 4조각이다. 그러니까 4조각의 글이에요. 각각 4조각의 글이라고 건조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약을 각각 하는 거예요. 요약을 각각 합니다. 자, 요약을 각각 할 때 일단 2개를 먼저 해요. 기억 앞과 뒤를 할 거예요. 자, 그럼 기억 앞에, 기억에서 멈출 거예요. 기억 앞에까지만 펜터치하면 우리 민족사를 일별하여 문화 부흥의 중대 전환기를 찾으면 3시기가 있다. 이때, 이때, 이때. 그럼 밑줄은 어디에만? 제가 지금 노랗게 친 데만 해주세요. 기억 앞에. 자, 요약 끝났어요. 그러면 기억 뒤에 삼국시대 불교의 전례라든가 뭐 송유학의 수입이나 서학이나 북학의 섭취라든가 이런 군소 전환기가 여러 번 있었다 해도니까 인정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있었다 해도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다른 때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실상 앞에 나온 3대 전환기의 바탕을 이루는 역사적 작은 기복일 뿐 그 뚜렷한 분수령은 아무래도 앞에 든 3가지 기억 위에 있는 거 그죠? 이 3가지에 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여기에 밑줄. 그러면 기억 바로 뒤가 아니라 이거는 이때가 있긴 했더라도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고 진짜 중요한 게 여전히 아까 기억 앞에서 얘기한 거라고 강조하려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지합니다. 그리고 선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가다반을 내세요. 내가 아는 접속부사 중에 모든 기능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중대 전환기 3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있었다 해도 뭐뭐 하다 해도의 자 말투 보세요. 뭐뭐 하다 해도. 그러면 앞에 원하는 부사 얘기해 보실래요? 접속부사 아니어도 돼요. 접속부사 찾기니까 접속부사 얘기하지 말고 뭐뭐 하다 해도 앞에 부사 올만한 거. 너가 비록 뭐뭐 하다 해도 그쵸? 비록 뭐뭐 하다 하더라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접속부사 자리에 지금 비록이 우리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비록을 쓰세요. 그냥 기억의 비록. 자, 그러면 접속부사 중에 그러면 비록 기능을 하는 게 있나 하고 선지를 보세요. 이제 세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로 1번 가로 2번 가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최악이 순서대로 넣어보는 거야. 1번에 기억 넣고 1번에 니은 넣고 1번에 디귿 넣고 그 다음에 좋아 아니야 2번 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나쁜 짓이에요. 예, 지쳐 이번쯤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읽어요. 보니까 접속부사가 아닌 태도부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비록을 먼저 떠올렸는데 물론에 그런 기능이 없나요? 물론 뭐뭐 하다 하더라도 뭐뭐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물론도 비록과 유사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런데 그러나 그런데 같이 역접하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 기억 뒤에 말이 결국에 기억 앞에 또 강조할 거잖아요. 그럼 역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1, 3, 5를 지우고 물론을 넣어주세요. 비록과 유사한 걸 골라준 거죠. 그 다음에 자 니은 뒤를 또 요약하겠습니다. 한결같이 국민정신 발흥의 정점을 이루었고 어문운동사의 획기적인 빛을 나타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문화에 대한 얘기는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문운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문운동 밑줄. 자, 여러분 그럼 새로운 화제가 나왔어요. 어문운동. 그냥 문화에 대한 얘기에서 어문운동이라는 새 화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니은에 들어가야 될 건 전환입니다. 전환. 자, 여기서 근데 니은 보면 다시 말하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2, 4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은 뭐예요? 반복이잖아요. 반복. 근데 앞에 어문운동사 나온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는 말을 새로 하는데 다시 말하면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여기서 몇 번? 4번. 이때 여기서 끝내지 말고
마지막에 디귿 뒤에 뭘 넣어봐. 이와 같이를 넣어봐야 돼요. 넣어보면 자 뒤에 이와 같이 어문운동의 획기적 대두가 국민정신 발흥의 시기에 일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일치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사를 준다.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 11번. 11번에 한자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홍보전의 일부를 보여주고 여기 있는 한자들을 한자 표기, 그냥 표기를 묻는 건데 그러면 여기 한자들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잘 쓰는 말이냐 생각하면 고전 텍스트라 잘 안 쓰잖아요. 알만한 단어 뭐 있어요? 용처? 요 정도? 그러면 용처를 자, 어디다 쓸 거야? 용처를 말해. 용도와 유사한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외에는 나머지 단어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앞뒤를 보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추론해볼게요. 자, 대전이라고 되어 있죠. 대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물은 아니장만하고, 부모 제사를 지냈는데, 그죠? 막 과일도 놓고, 고기도 놓고 해야 되는데, 재물을 장만하지 아니하고, 뭘 놔요? 대신 돈을 놓고 있는 거죠. 대신 돈을 놔요. 제사상에 돈을 놓고 있다. 대전. 자, 그 다음에 또 과실갑이면 과실갑이라 각각 써서 놓고 그냥 과일이라고 종이로 써서 놓는 거죠. 그렇죠? 종이로 써서 놓고 제사를 철상한 후에 하는 말이 이번 제사도 아니 쓰노라 했는데 그렇죠? 촉값이 나갔다 이거예요. 정말 구두쇠죠? 철상이 뭐예요? 상을 치우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다 보니 흥보의 가쇼을 내어 쫓으면서 양식도 많이 얻고 용처도 덜할지라. 아, 흥분에 쫓아내면 돈 쓸 데가 줄어들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처, 돈 쓸 곳. 그 다음에 형제 난 수족 같으니 우리 단 두 형제 각사나여 살면 찢어져 살자 이 얘기죠. 자, 각각 살아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정답 3번입니다. 자, 원한 한자 볼까요? 대전. 전, 돈이에요. 돈전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돈의 엽전은 금속으로 만들죠. 그죠? 부스 보세요. 대신 대자. 그 다음에 돈. 물건 대신 주는 돈. 자, 그 다음에 철상. 제사상을 치움. 상이죠, 상. 그 다음에 용처. 용도. 그래서 쓸 용자. 그럼 이거를 다 알길 바랐을까? 출제자가. 그러면 몇 개만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대신 놨어. 재물 놓지 않고 돈 놨죠? 그럼 대신 대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2번, 4번, 5번은 지울 수 있잖아, 벌써. 그럼 여러분 기초 한자 몇 개만 알아도 사실은 속어법으로 풀 수 있어요. 완벽하게 여기 있는 한자를 모두 다 아는 수험생은 많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상, 상. 상은 뭐예요? 나무. 그죠? 그래서 1, 3번 다 살아남았네. 그러면 디귿, 용처, 쓸용 들어가야지. 아, 또 살아남았네. 그러면 뭐 남았어요? 각산. 그러면 각각 흩어지자. 흩어질 산.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을 산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생산은 아니까. 우리가 각각 생산하면 이거겠어요? 흩어지자지. 그럼 여기서 쟁점 어휘는 뭐였던 거예요? 쟁점 한자는? 대신 대자랑. 산. 흩어질 산. 그쵸? 그래서 문맥 추론 능력과 그리고 낮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으로 속어법까지 동원해서 푼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입 너무 삐죽거리는 거 아닙니까? 자, 물론 여기에 현장에는 국회직을 보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죠. 막 스스로, 아, 그래, 국회직이니까, 나는 국회직 안 볼 거니까, 이렇게만 하면 안 돼. 몇 개는, 일행직도, 두세 개는 더러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순발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본다 생각하고, 아, 이럴 때는 막 한 선지 한 선지 집착하는 게 아니라, 속어법으로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12번. 어휘. 자, 어휘는 그냥 나올 만한 거 나왔어요. 평범해요. 여러분, 어휘 마스터의 제 무료 특강. 어휘 마스터의 혼동어휘 있죠? 거기 있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방증, 반증, 일체, 일절, 구분, 구별, 혼동, 지그시. 이거 다 교과서 단어예요. 아주 국회직답지 않게 어휘 심플하게 냈어요. 예, 아주 예상 범위에서 냈어요. 자, 그러면 방증과 반증은 방증이 증명하는 것이라면 반증은 반대 증명.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문맥 속에서 파악하면 되죠.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반증 맞죠? 적절.
그 다음에 일체는 뭐예요? 모두나 모든이죠. 일절은 절대로 금지 이럴 때 쓰는 말이었어요. 자, 그래서 2번도 적절해요. 일체와 일절은 한자도 같죠. 그래서 도금에 주의해야 될 한자에도 들어갔고. 그 다음 공사 구분과 역사 구별 이상하죠. 나누는 거, 구분, 구별, 나눠서 변별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뒤집어야지. 공과사 구별에 따로따로 생각을 해. 변별하라 이거죠. 생각하라. 근데 구분은 분류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사랑과 동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언어 생활의 카오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요거 혼동, 혼돈. 혼동은 마주 헷갈림, 혼돈은 뒤섞여 있음. 자, 그 다음에 지그시와 지긋이. 이거 얼마나 짜증나는 단어면 기억나요? 제가 문법의 단권화 같은 거 할 때 사전 예시 한번 다 보여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술을 힘을 주어 깨물다. 그래서 아빠 지그시. 그 다음에 나이 드는 건 지그시. 그래도 얘는 정상적 예문을 썼어요. 근데 사전 예문 중에 좀 이것도 고통에 대한 단어인데 왜 냈었지?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 있으니 역시나 이 동영상으로 좀 제 수업 중에 지그시 이거 본 적 없는 사람들은 제가 사전 예문 막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예문으로 지긋이와 지그시를 찾아서 사전 예문 있죠. 예문 누르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추가 예문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쫙 보세요. 자, 그 다음 이게 짜증나는 거야. 보세요. 지그시는 슬며시 힘을 준다. 조용히 참고 견딘다. 지긋이는 비교적 나이가 많아. 얘는 확실히 다르죠. 근데 이거 참을성 있게 지그시 이와 지긋이 이와 2번 예시 보셔야 돼요. 비슷하죠, 의미가. 그쵸? 자, 그 다음 13번. 13번의 어휘 사용 측면에서 옳은 문장으로만 묶은 것은 여러분 기억의 사달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일행짓기 출에 나왔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사단이란 단어도 있잖아요. 사단과 사달은 사단, 단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사단은 단서예요. 실제로 단서. 어떤 것에 실마리. 그 다음에 사달은 리을 잡고 탈났어. 사고가 났어. 사달났어. 이렇게 할 때 탈, 사달, 리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무슨 사달이 나긴 난 것 같아. 사고 났나 봐. 탈났나 봐. 맞는 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토종식물의 서식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서식 밑줄. 주로 동물. 여러분 식물은 자생이라는 말을 쓰고 서식이 동물. 그 다음에 디귿에 본물을 이루다. 근데 이제 흘러내리는 물이라서 본물 터지듯 일어나고. 경매가 본물을 이룬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본물 터지듯. 그 다음에 리을 장본인. 자신을 밝히지 않고 남을 도왔던 화제의 장본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제의 주인공. 장본인은 어떤 뜻? 어떤 일을 꾀해서 일으킨 사람. 근데 좋은 뜻이잖아. 장본인은 좋은 상황에 잘 안 쓴다는 거죠. 장본인은 부정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제에 플러스 화제면 주인공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정말 죽겠죠? 자, 그쵸? 관동별곡인데 이걸 배워라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좋아. 내가 관동별곡을 순서대로 외우지는 않으나 무슨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에 비문학 배열처럼 키가 있을 거야. 접속부사나 이그저나 맥락적으로 힌트가 있겠지 했는데 없는 거야. 저도 처음에 보고 좀 너무한데? 설마 뭐 있는 파트로 했겠지? 없는 파트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쵸? 그러면서 정말 교과서 예문이라서 순서를 좀 외웠으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선지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자, 어차피 여러분 해설 보면 되고 관동별곡 그렇구나 할 거잖아. 근데 실제 우리가 닥쳤다 이 상황이. 그러면 어떤 순발력을 쓸 수 있을까 볼게요. 선지 한번 봐요. 1번부터 5번 다 뭘로 시작해? 일단 가로 출발하는 거야. 근데 그럼 가는 쟁점이 아니죠. 그러면 가 다음부터 볼게요. 나다마. 나다마죠. 나다마. 자, 그럼 가부터 볼게요. 강호의 병이 깊어 듀님에 누웠던. 여기서 듀님은 은거지를 뜻해요. 강호는 자연이고. 강호의 병은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었죠. 자연을 사랑하는 병, 천석광, 연하고질 하면서 제가 관동별곡 수업을 하면 이 수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1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일일이 해석은 다 안 하겠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자연 속에서 자연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거지에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벼슬 내려놓고 내가 고향에서 쉬고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면 돼요. 근데 관동 800리의 방면에 맡기시니 임무를 주신 거예요. 관동 지역의 관찰사로 가라는 임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와 성은이 갈수록 만극하다. 임금님의 은혜가 갈수록 만극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내가 그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임무를 주셨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네, 이제 관동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 말을 볼 거예요. 나 보세요. 회양 옛날 이름이 마침 같구나. 급당류의 풍채를 다시 보지 않겠는가. 이게 뭐냐면 중국에도 회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회양이 이름이 마침 같네. 근데 그 중국 회양에는 급당류라는 선정을 베푼 정치인이 있다면서? 라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지역에 갈 테니 나로 선정을 베푸는 정치인을 보라는 얘기예요. 약간 비위가 상합니까? 네, 정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당류 풍채는 자기 모습이에요. 다시 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영중이 무사하고 내가 다스리는 고을의 영중이 무사해요. 별일이 없어요. 그리고 시절이 3월입니다. 그래서 꽃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이제 놀아야겠어. 왜? 무사하거든요. 잘 돌아가요. 관동지방에 잘 돌아가니 내가 그죠? 경치 구경 가야겠어. 이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다 볼게요.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로 간단 말인가. 자 외로운 신하가 나라 걱정하는 거에 백발이 하얗게 서는구나. 백발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우국충정 나오고 동주밤 겨우새와 북한정에 올라가니 동주에서 밤을 새우고 북한정에 올라가니 삼각산 제일봉이 웬만하면 보이겠구나. 지금 여기서 소양강과 삼각산은 임금 계신 곳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소양강 흘러내려가면 어디로 가고? 한양으로 가고. 삼각산은 북한산 어디에 있어요? 한양에 있고. 그래서 연군지정, 우국지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나오냐면 사실은 이동할 때 나오거든요. 관찰사 임명받고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동 상황에 한양이 멀어질 때 그래서 임금 그리워하고 나라 걱정하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궁예왕의 대궐터에 오작이 지지개니 까맣같이 찌지개니 그렇죠? 그러니까 망한 나라 궁예왕의 대궐터 철원이죠. 궁예왕의 대궐터에 오작이 지지개니 천년 전에 이 곳이 흥하고 망했던 걸 아니? 옛 도읍지 맥수지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위치는 나오죠. 철원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어디서 밤을 새웠다고? 동주. 자, 그 다음에 연춤은 들이달아 경해남문 바라보며 여러분 경해남문을 바라보려면 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다. 자, 그럼 이거는 벼슬 임명 받고 가서 인사하고 출발 이 지점이죠. 그럼 얘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뭘로 시작하고 가로 시작하고 뭐가 나와야 돼? 연춤은 들이달아 이건 확실히 알겠다 이거죠. 그럼 가 다음에 뭐인 거 확실히 알겠다. 마인 거 확실히 알겠다. 그러면 두 개로 압축되죠. 그냥 그래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그러면 쟁점은 뭐예요? 무엇의 위치? 나의 위치였던 거야. 나가 중간이냐 맨 끝이냐 이거죠. 그리고 나가 뭐였어요? 회양 내 이름이. 그리고 영중이 무사하니? 나 놀러 가야겠어.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왜일까요? 자, 왜일까? 자, 여러분 가마 묶어주세요. 일단 출발할 거니까. 그리고 나가 맨 끝이에요. 왜? 여러분 영중이 무사하니까 놀러 갈 거죠. 그 전까진 나라 걱정했잖아 분명.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돌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위정자로서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맨 뒤로. 여러분 순서를 외우지 않았어도 풀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길 수 있었다고. 이해돼요? 어떻게 풀었어요? 출발 2개 묶고 그 다음에 일 끝내고 놀아! 맨 뒤 끝!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관동별곡을 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누가 살아남는다? 여러분 그 대신 얘가 몇 번이야 지금? 14번이죠. 아직 풀어야 될 게 태산같이 있는데 얘를 보고 고민의 고민, 연구의 연구, 발상의 발상 이럴 순 없잖아요. 다른 걸 다 풀고 일단 뒤로 빼고 다른 걸 다 풀고 시간 확보해서 풀면 포기하지 않으면 잡힌다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자 연하고질 강원도 관찰사 소임을 받고 하직하고 출발. 연군지정, 우국지정, 궁예왕의 대궐터에. 근데 마지막에 나 이제 유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뭘로 풀었어요? 가마하고 나 이걸로 풀었지. 됐죠?
선지소거법. 알았죠?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걸 잡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 이게 잡기야? 이게 잡기야? 알아야 지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알아야 지우는 거죠. 우리가 서술형 시험 봐요? 객관식 시험 봐요? 객관식 보죠. 이게 잡기야? 그쵸? 아니 그러면 다른 방법 있어? 다른 방법도 없으면서 뭘 이런 걸 다 잡기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도 제가 이제 공격받을 만큼 컸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그러면 15번. 다음은 국어의 부정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러면 기억. 부정부사나 부정서술어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짧은 부정, 긴 부정.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밖에도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도 있고, 자, 이럴 수 있어. 몰라. 처음 들어봤어. 이럴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연결할 거잖아, 선지랑. 자, 그 다음에 부정의 뜻을 가지는 어휘도 있고, 그 다음 부정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소를 했었더라도 그래도 긍정인 경우도 있고. 자, 그럼 밑에 예시 볼게요. 1번.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밑줄.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부정의 말다 부정, 서술어. 말다 부정. 그러니까 기억의 예시 맞죠? 그 다음에 이번 계획은 너무나 아, 이거구나. 한자 접사. 이렇게 되는 거죠. 부정의 의미를 가진 한자 접사 비. 그러면 비 체크해주고 접두사. 그 다음에 부정의 뜻을 가지는 어휘 모르다. 알다 모르다에서 부정은 뭐예요? 모르는 게 나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모르다는 부정의 뜻이 있다. 그 다음에 부정소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늘이 있잖아요. 제가 어찌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정소 있어요. 근데 부정소 있는데도 뭐 한 경우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안 하겠어요? 라는 건 하겠습니다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무엇의 예시입니까? 미음의 예시죠. 그가 이번 일을 그렇게 못하진 않았어. 그냥 썼어, 잘했어.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16번. 16번에 기억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문 읽어오셨죠? 자, 지문 읽어온 중 기억이 뭡니까?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면 수필을 하나 읽고 이 수필이 주는 교훈을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빠르게 문학적인 어떤 산문 읽고 주제 찾기. 수필 나오면 항상 주제 묻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늘 주제를 물을까요? 유추잖아. 앞에 어떤 일화를 주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보편적 교훈을 도출하는 거죠. 자, 뭡니까? 어떤 교훈? 자, 전차가감인데 이게 이렇게 되게 익숙한 사자성어는 아닌 거지. 맞죠? 그럼 익숙한 사자성어는 아니고 나머지 사자성어 끝 볼까요? 나머지도 요동지시나 읍참마속 빼고는 낯설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전차가감의 뜻을 볼게요. 이전의 경험을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벌을 보고 자신을 경계한다 해서 이게 나온 거고,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뜻으로 아는 사자성어 뭐 있어요? 타산지석이죠. 딱. 타산지석이 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아마 첫 출제를 타산지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우니까 그럼 타산지석과 유의 한자성어 이렇게 갔을 때 얘가 나온 거지. 그죠? 그러면 전차가감 처음 봤어도 나자를 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전, 차, 앞에 차. 그죠? 그 다음에 가감. 그래서 여기서 거울감자죠. 거울감. 그래서 앞에 가는 차를 거울 삼다. 이렇게 하면 비슷하겠는데? 그죠? 이전의 일을 거울 삼는다? 그렇게 해서 이게 타산지석과 유사 의미일 거라는 걸 추론해야죠. 자, 그 다음 17번. 다음에서 한자어만 제시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씨만 한자어고 나머지 뭐 있었나 볼까요? 결국만 한자어고 날개, 슬뚝, 간직, 대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고유어죠. 그래서 결국은 그쵸? 한자어다. 고유 한자어 구별. 맺을, 결, 판국. 이 판국에 할 때 국자. 결국. 그러면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선생님 고유어랑 한자어는 어떻게 구별해요? 라고 하면은 제가 딱 단언하건데 고유어와 한자어를 외형으로 구별할 수 없어요. 한 글자짜리 고유어도 있고요. 두 글자짜리 고유어도 있듯이 한자어도 낮자, 한자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막 뭔가 발음을 통해서 고유어 발음의 느낌인데? 느낌적인 느낌인데? 한자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런 친구들이 몇 번 골랐을 것 같아요? 앞에서?
앞에서 뭐 골랐냐면 이런 친구들 막 발음해가지고 예를 들어 간직 이거 한자일 거야. 그러면서 막 마음의 사이에 막 사이가 막 이러고 막 이런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거 다 오해고 이건 노력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냥 기출에서 나온 거, 기본 교재에 나온 것들 외워나가고 한자 공부하면 그만큼 한자 알게 되니까 한자어를 소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까워져 가는 거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8번은 이제 소설을 보고 서술자가 생각하는 긍부정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약국이 나오는데 이 약국이 너무 지나치게 고급스럽거나 뭐 아니면 불친절해도 안 되지만 되게 소탈하게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그리고 편안한 이미지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서술자의 태도를 보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뭐 18번의 발문을 보면 지시하는 의미가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보면 이게 긍정부정으로 나누는 거라는 거조차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다 약국이잖아요. 다 같은 단어잖아요. 그럼 같은 단어가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는 뭐밖에 없다. 긍정, 부정. 그죠? 그래서 보면은 기억은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어귀의 약국. 자, 그래서 이 약국과 밑에 보면 이제 니은은 이제 못마땅한. 그쵸? 그래서 어수선하던 약국. 그 다음에 디귿. 거부감이 드는 약국. 그래서 니은, 디귿 묶어주시고. 서술자가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 약국 두 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그리고 미음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죠. 한 자리인데 한 자리의 주인이 계속 바뀐 거죠. 근데 이제 니은, 디귿은 부정. 그 다음에 리을, 미음은 긍정.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까지 합쳐서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19번은 단락을 논리적으로 의미가 잘 통하도록 바르게 배열하라. 여러분 색깔펜 잡으시고요. 저는 펜터치를 입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일행직으로 이런 거 연습했을 때보다 지문이 좀 긴 편이고 뒤에 배열이 몇 개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나갈 수도 있으니 펜터치 해놓고 다시 꼭 생각을 해보세요. 19번. 자, 선지도 활용합니다. 선지 보세요. 뭐나 뭐로 시작하는구나. 가나 나로 시작하는구나. 자, 그럼 가보세요. 가의 펜터치. 일반적으로 도서는 인류의 가장 우수한 지성인 예지자들의 두뇌의 총알을 축적한 저장고라 하겠다. 됐어요. 자, 그래서 도서에 없는 게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자, 요약했죠. 자, 그 다음 가가 아니면 나로 시작한댔어요. 그럼 나를 봅니다. 모든 일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 그 방면의 서적 중에서 그 방면. 그럼 뭘로 시작할 수 없다. 뭘로 시작할 수 없어요? 나로 시작할 수 없죠. 그 방면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시작한 선지를 지워주세요. 4, 5번 지워주시고 이렇게. 자, 그러면 1, 2, 3번이 남아요. 그때 다와 마죠? 자, 그러면 다와 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를 써요. 이러한 경우.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읽어볼게요. 자기가 요구하는 분야에 능통한 선배나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어떤 경우겠어요? 자기가 모를 때겠죠? 자, 뭔가 모를 때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분야에 능통한 선배에게 물어보는 것이 편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다. 언제나 타당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선택에 대한 건데 묻거나 아니면 혼자 선택할 수밖에 없다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 이러한 경우 앞에 해주세요. 모른다, 그리고 선택 이렇게 써주세요. 모른다, 선택. 모르는데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말을 볼게요. 이호는 이와 같은 많은 도서 중 어떻게 하면 자기가 요구하는 서적을 찾아내며 이와 같이 많은 도서, 여러분 책이 많다. 책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게 뭘까? 뭐가 책이 많다고 했어요? 네. 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반적으로 도서는 막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가랑 말을 붙여주세요. 가랑 말을 붙여주세요. 붙어있네? 그쵸? 자, 그래서 1번 지워주세요. 가마, 가마. 자, 그래서 1번 하나를 지워주시고 여기 보면 그 많은 도서 중에 양서를 고르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 상황 왔죠. 그 많은 도서 중에 양서를 고르기 어렵다. 이 양서를 고르기 어렵다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보면 이때 우리가 자 나와 다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보면 라 이와 같이 하면 된다. 얘가 마무리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요렇게. 가마 묻고 그리고 다나 묻고. 그래서 문제 상황 주고 이럴 때 선배한테 물어보면 좋지만 얘기하고. 됐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도 저렇게 구성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20번. 다음 작품의 핵심 정서 및 주제적 측면. 이거 어려웠죠? 자, 핵심 정서 및 주제적 측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가장 유사한 거 찾으라는 게 항상 더 쉬워요. 근데 제일 먼 거 찾으라 그러면 그럼 택도 없는 게 정답으로 기다려주면 좋은데 다 비슷비슷한 거지. 그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나의 마음은 울고 있다. 여러분, 얘를 처음 볼 거고 여러분들은 시험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는 누구고요? 이런 상황에 지었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국회직은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를 내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낯선 시 분석법을 해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 마음은 뭐 하고 있다? 울고 있다. 마이너스. 일찍이 너와 거닐고 바라보던 그 하늘 아래 거리인데 아무리 찾으려 해도 없다. 누가? 너가. 너. 아무리 찾으려 해도 없다. 그래서 나는 울고 있잖아요. 그럼 너가 없어서 울고 있다. 그 다음 바람 센 오늘은 더욱더 너가 그립다. 진종일 헛되이 내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 있으니. 헛되요. 막 재회를 소망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희망도 없어. 오,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막 비탄을 터뜨리고 있죠. 자, 그래서 울고 있어요. 너가 그리워서. 그래서 유치한의 그리움인데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 찾으면 돼요. 그리워요. 근데 없어요. 슬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1번 이조년의 다정가입니다. 다정가. 다정가인데 이 다정가가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요 문제가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인데 다정가는 주제를 밝히면 모든 교과서가 그냥 봄밤의 예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봄밤의 예상. 자, 볼까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데 밤이 늦었어요. 자, 봄이고 밤 늦었어요. 근데 일지춘심 가지 끝에 봄의 마음을 자규 소쩍새가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량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여기서 다정은 감정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어떤 감정인지 얘기 안 나와요? 내 마음이 부대껴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예요. 봄밤에 슬픈 마음인데 무엇으로 인해 뭐 누군가의 부재라든가 사랑이나 이별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이 시 자체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실제로 이 다정가의 창작 동기에도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긍정 부정 감정만 알 수가 있어요. 긍정 부정 애상이잖아요. 애상은 슬플의 슬플상 봄밤에 마이너스. 근데 원인은 꼭 사랑이라는 건 알 수 없어서 그냥 마이너스만 해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문제를 틀릴 때 1번 고르고 틀립니다. 손 들어볼래요? 절반? 그쵸, 절반 틀려요, 절반. 이 문제 정답률 그냥 50%야. 근데 절반은 그냥 다 1번. 이런 거지. 자, 그럼 2번. 당신이 이 세상에 어딘가에 있기에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갈대가 하얗게 피고 바람 부는 강변에 서면 해는 짧고 당신이 그립습니다. 당신과 이별한 상태, 그쵸? 부재. 당신이 어딘가 있겠죠. 근데 내 옆은 아닌 거지. 그래서 그립죠. 그러면 주제가 같죠. 그럼 얘는 절대 답은 아니겠네 하고 지워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유리문을 여니 분홍빛 매화가 송이송이 부끄럽게 웃고 있고 언제 그리 눈송이를 많이 피워놓았는지 비눗방울처럼 뭉게뭉게. 지금 내 안에서 그래요. 아주 가끔 보고파 밑줄. 그립죠. 바로 당신이. 자, 그래서 보고파서 막 톡톡 터질 것 같이 내 가슴이 그래요. 이런 얘기죠. 사랑과 그리움. 그 다음 눈물이 수루루 흐릅니다. 수루루 눈물이 나요. 눈물 나요. 마이너스. 가뜩이나 서러워요. 서러워. 마이너스. 떠나지 못할 운에 떠난 것 같아. 당신이 그리워서 울잖아요. 자, 그럼 그리움, 슬픔. 얘도 답이 아니겠죠?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김소월 씨도 모르는 게 아직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네, 여러분들이 김소월이 쓴 모든 시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이 답인데 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작품 이름 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잖아.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근데 내용 볼게요.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바치고 살듯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건 이 세상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고 맑은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이별도 드러나지 않고 슬픔도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면서 설레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어찌 보면 그 사랑이 기쁨이며, 그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어요. 사랑에 대한 부정 측면이 없다는 거야. 정서적으로 부정 반응이 전혀 없어. 근데 이런 거죠. 그러면 보세요. 사랑에 관련된 시가 아니나 부정적인 시 1번과,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시인데 부정 감정이 전혀 없는 시에 배틀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발문을 볼까요? 자, 다음 작품의 핵심 정서 및 주제적 측면이요. 주제적 측면과, 주제야, 주제, 탈자. 주제적 측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죠. 정서와 주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제가 1번, 사랑이 아니라고 보장은 못한다. 왜? 이조연에게 창작 동기가 밝혀진 바 없어도 물어봐서 왜 슬픈데 얘기를 해봐.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히 주제나 창작 동기가 물음표인 상태인데 부정감정 확실한 거랑 사랑에 대한 얘기지만 하나도 슬프지 않은 것 중에는 누가 이긴다? 자, 5번. 얘가 더 멀다. 그죠? 왜 슬프지 않으니까 멀다. 정서가 하나도 같지 않다. 이거죠. 또 삐죽 될 거야? 자, 저도 마음에 드는 문제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1번을 이걸 넣어가지고 그 많은 시조 중에 왜 얘를 넣어서, 그죠? 자, 그 다음. 저 실제 이거 해설지에다가 막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험생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이렇게 썼었어요. 자, 해설지에다가. 자, 그 다음 21번. 자, 이거 새로 인정된 표준어. 여러분들 개정 정리 언제 해줘요? 막 이랬죠? 27일에 또 나왔어요. 국립국어원 1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음 해 시험에 직결되는 모든 개정까지 다 나오고 하는 게 딱 좋아. 중간중간 짜증나잖아요. 계속 나오면. 그래서 구정특강이에요. 구정이 언제요? 올해 구정 빠르던데? 올해 구정은 2월이 아니더라고. 그쵸? 1월 말이잖아요. 27, 8 막 이럴걸요? 그쵸? 그러니까 1월 말에 개정 특강 할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이고 2014년 표준어니 이미 한물간 유행이죠. 자, 그래서 요 정도도 머리 없다 그러면 안 돼요. 2004년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 교재에 2015까지는 다 들어가 있었고, 근데 2016은 해야죠. 개정 특강에서. 자, 그 다음 22번. 다음 글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비문학 독해죠. 순수하게.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금 자, 상표 보호와 관련된 이론, 혼동이론과 시석화 이론 두 가지. 자, 그러면서 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기능이다. 혼동이론은 타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 만약에 이름이 유사하고 그죠? 막 그래도 전혀 다른 층위의 상품이야. 그러면 이거는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기억에 들어갈 거. 왜냐하면 뾰족가루. 아사달 구두는 아사달 가방의 상표를 침해한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 가방은 가방, 구두는 구두니까 이런 거죠.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왜? 상품 자체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자, 또 연결. 또 펜터치 해봅시다. 자, 23번 가부터 사의 연결 순서 더 길어. 자, 그쵸. 자, 그래서 그럼 요약이 그만큼 중요해요. 길 때, 길면 길수록. 자, 그러면 여기서 뭘로 시작해요? 가나, 라, 가라, 펜터치, 가. 심피지를 일단 좌우 반구로 나눠요. 심피질 동그라미, 좌우 반구. 그 다음에 각각 정해진 기능들을 통제하는 신경조직을 가지고 따로 논다는 거죠. 그 다음 라로 가볼게요. 라. 자, 여기서 뇌도 한쪽 뇌가 다른 쪽 뇌보다 많이 쓰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랑 라 중에 뭐가 더 대단히 붙어 얘기를 했어요? 좌뇌, 우뇌 나누기 전 얘기가 먼저 어디 있어요? 가에 있는 거죠. 그럼 뭘로 시작? 가로 시작. 나눈 얘기가 라기 때문에 나누기 전 얘기 먼저 해야죠? 그래서 가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 5번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로 시작하고 무엇이나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다,
혹은 맞아. 그럼 담아 봅니다. 다. 좌뇌와 우뇌는 서로 연락을 하는데 뇌들보가 필요해요. 의사소통할 때 뇌들보를 사용합니다. 결국 좌뇌와 우뇌가 합쳐져서 말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좌우뇌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좌뇌와 우뇌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 보겠습니다. 좌뇌의 중요한 기능에는 논리와 수학, 반면 우뇌는 공간지각, 음악,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안면인식. 여러분 이렇게 막 쫙 나열을 했는데 언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게 뭐였죠? 아까 다였잖아요. 그럼 뭐가 앞에 와야 돼요? 마가 앞에 와야죠. 끝났습니다. 여러분 배열의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은 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앞에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 끝났지만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이대로 읽으면서 절대 안 되는 조건이 발생하지 않나 검산을 하는 거죠. 이게 검산이에요. 오히려. 어디까지는 나왔어요? 가, 마, 다까지 이상 없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판단했더니 답이 끝났어. 나머지 속어에서 끝났잖아요. 하지만 얘네들대로 한번 읽어봐 주는 거지. 읽어볼까요? 나가 뭐 얘기했는지? 예를 들어. 그럼 예를 들어면 의사소통 얘기만 나와야죠. 의사소통 다음이잖아. 그럼 의사소통 상황 맞죠? 네. 그 다음에 나 다음에 뭐래요? 라랬죠? 라로 가면 뇌도 한쪽 뇌가 다른 쪽 뇌보다 많이 쓰입니다. 뭐 할 때도? 의사소통할 때. 자, 그 다음에 바로 가서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한쪽에 이런 경향 잡으세요. 이런 경향이 뭐예요? 한쪽 뇌가 그렇죠? 부각되는 거. 그 다음에 그럼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 발생한다. 그래서 좌뇌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 그게 어조의 영향, 어조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다시 말로 가는 거죠. 한쪽 뇌의 기능만 부각이 되면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자, 그래서 정답 4. 하지만 우뇌를 무시한다는 것은 위험신호까지 무시한다는 것, 뭐 좌뇌만으로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뇌도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24번에 무엇이나 무엇으로 시작해요? 나, 다, 마. 이 순서대로 갈게요. 나. 물론 여성 관객들이 줄을 잃었고 호평하는 사람들은 고무신 관객 상대의 최른타식 영화라고 얕잡아 보기도 했지만 여러분 여기에 자 목적어가 생략이 됐어요. 무엇을 얕잡아 보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략을 할 때는 앞에 그 말이 나왔단 얘기예요. 여러분 필수 성분이 생략될 땐 앞에 나온 말일 때예요. 그럼 얘로 출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뭘 지워요? 1번 지우세요. 그 다음에 다를 봅니다. 자, 슬픈 얘기로 톡톡히 재미를 본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 대한 얘기는 적어도 이 앞에서 나온 적이 없었어야 돼요. 영화에 대한 얘기는 얘로 시작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을 볼까요? 사람들은 울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펜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 자, 울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건 분명하다. 여기 밑줄. 자, 그러면 다로 출발을 해야 되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울고 싶어한다. 요거로 출발하면 안 되나 이 생각도 해보자고요. 어때요? 자, 울고 싶어한다라는 일반론을 얘기한 다음에 영화를 예로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 지금 슬라이드가 좀 뒤집혔는데 여기서는 다가 나보다 앞에 나오는 건 맞지만 하지만 뭐로도 시작할 수 있고 다로도 시작할 수 있고 뭐로도 시작할 수 있다. 마로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열고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를 볼게요. 자, 라 보세요. 라. 그런데 가관인 건 영화 보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럼 아까 다에서 나온 영화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막 나도 울었어요. 그 다음 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노릇이다. 돈까지 주며 울다니. 하지만 이걸 우는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것. 우는 재미. 그럼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일화가 끝났을 때 이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쵸? 물론 여성 관객이 줄을 잃었고 호평하는 사람들은 고무신 상대. 이것도 영화에 대한 평가죠. 그쵸? 자, 그러면 영화에 대한 분석. 가도 나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한 일화를 바탕으로 우리는 울고 싶어한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순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나
라, 가, 마 해서 마를 결론으로. 자, 그쵸. 자, 그 다음 여러분 만약에 5번처럼 마로 시작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세요? 마로 시작했어. 그러면 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가 나와야 되고, 맞죠? 나다 말이 돼요? 나가 무슨 얘기였어요? 얕잡아 보기도 했지만 나가 먼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마로 시작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다로 출발을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뭘로 끝내고. 그래서 마가 맨 뒤로 가야죠. 결론. 마는 맨 앞에 오거나 맨 끝에 왔었어야 돼요. 왜? 이게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가 되는 건 두갈이나 미갈이란 말이에요. 말을 맨 앞으로 보내거나 맨 끝으로 보내거나란 말이야. 그러면 2, 3번의 차이점은 뭐예요? 2, 3번. 자, 다가 맨 앞이야. 그 다음에 마가 맨 뒤야. 그럼 얘네 사이의 차이점은 뭐예요? 자, 라, 얘네들 사이죠. 나라 가냐, 라가 나냐. 그건 읽어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열에서는 키가 뭐였냐면 주제를 맨 앞이냐 맨 뒤냐 이걸 생각할 때 영화에 대한 일화가 이제 나올 때 얘를 앞으로 두고 주제를 미갈식으로 놓을 거냐, 아니면 주제를 두갈식으로 두고 영화 일화를 뒤에다 놓을 것이냐, 요거였던 거죠. 자, 그 다음 25번에 맥락상 같은 의미끼리 묶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면 만첩청산 늙은 범이 이렇게 할 때 밑줄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시험에 여기서 밑줄이 있었는데 지금 밑줄이 안 나와 있어서 찾기 어려웠죠. 그렇죠? 그러면 선지 먼저 보고 선지에 있는 단어들을 보고 위에 보면서 글을 쭉 읽겠습니다. 만첩청산 늙은 범의 밑줄. 뭐를 물어다 놨어요? 암캐. 그러면 여러분 가해의 이미지가 어디에 있고, 늙은 범에 있고, 잡혀간 거에 뭐가 있고, 암캐. 자, 그래서 늙은 범과 암캐는 하나의 부류겠어요? 반대 부류겠어요? 반대. 그 다음에 이는 다 덥쑥 빠져먹든 못하고 으르렁 어헝 넘너는 듯. 끊고, 그 다음에 단산봉황이 족시를 물고 오동 속에 넘누는 듯. 끊어주세요. 봉황. 자, 그 다음 북해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해운간에 넘노는 듯. 흑룡. 그 다음에 구곡 청학이 난초를 물고 할 때 청학만 체크하셔야죠. 여러분 구조를 보고 위치를 똑같은 곳에만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내 사랑, 그리고 내 알뜰, 내 간간이지야. 어와 등등 네가 내 사랑이지. 그러면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죽어 꽃이 되어 삼춘하가 되고 나는 죽어 범나비가 되어 네 꽃송이를 내가 덥쑥 안고 너울너울 춤을 추게 되면 네가 나인 줄 알려무나. 자, 여러분 이렇게 펜터치해서 이것들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자,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예요. 사랑가 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렇게 시작해서 되게 길어요. 사랑가가.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재밌는 게 유행을 타면 이렇게 확장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창의 부분에서 그러면 나와 너, 그쵸?의 관계를 이렇게 나눠서 빗대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에서 1번 늙은 범과 인경맞지만 같은 맥락상의 의미로 묶어주세요. 왜? 나머지는 다 나야. 몽룡. 다 채져 가서.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살찌남캐 난초 범나비 인경, 이게 춘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인경마치는 춘향을 잡으니까. 그래서 몽룡과 춘향이로 잡는 쪽과 잡히는 쪽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 긍부정이 아니라 잡는 쪽과 잡히는 쪽, 남녀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춘향가라는 왜 정보가 있으면 훨씬 쉬웠겠지만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질적인 의미 찾기나 비슷한 의미끼리 묶기 문제가 많죠. 국회지. 그럼 이럴 때 기준이 여러 가지잖아요. 긍정, 부정이냐. 그죠? 아니면 나, 너냐. 아니면 화자가 뭐 공감하는 대상이냐. 주동이냐, 반동이냐.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이거를 일행직하는 친구들이 보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국회직 보실 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유형에서 확실히 독해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급도 우리가 지금 바로 보게 될 텐데 9급은 문법 규정 말고 우리가 9급도 독해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면서 독해에서 배열 문제 특히 비율이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배열 문제 연습을 특별히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